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의 TS 제34회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그거는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량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문맥은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은데 반대로 낸 거예요. 그 말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뭐냐? 그게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2번에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일어날 때 그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공공주택 택지 사업, 도시개발 사업 2조 그죠? 자, 이게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이죠.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지적제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적제조사 사업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도면을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온수약수 석유류가 운송고는 것은 광천지 틀렸죠. 그죠? 잡종지죠. 그죠? 광천지는 용출이죠. 그죠? 용출. 그래서 온수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이번에 자 이게 교회 사찰 향교의 부지는 사적지 틀렸죠. 그죠?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는 종교 용지죠.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죠. 3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틀렸죠. 그죠? 하천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천과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 이 소규모 수로부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국어고 소규모 수로부지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그 말은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에 공은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 틀리죠. 그죠? 바로 공원이죠. 공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145.45 여러분 여기서 145.45와 145.451 요 차이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이 숫자를 반올림하죠. 이게 5로 끝났잖아요. 그럼 앞자리가 짝수죠.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145.4. 그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51로 났다면 여러분들 0.051은 5보다 크죠. 그럼 여기 뒤에 숫자가 있다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없다면 5로 끝났죠. 그러면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뒷거. 자, 우리가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하죠. 그럼 소재 지번은 옵니다. 그럼 이번에 니은에 보니까 소유자죠. 여러분들 소유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죠. 그러면 리얼의 고유번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유번호는 도면 있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죠. 그러면 고유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리얼은 오네. 미음의 지적 도면의 번호는 경계점 자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여러분들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그 시기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개는 해마다 출제니 지문에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라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라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에 가면은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의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는가? 그건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인이 물을 때 지적 삼각점을 묻는지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묻는지를 구별하면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지적 기준점은 3개입니다. 3개. 3개인데 2개로 나눌 수 있죠. 그 2개는 지적 삼각점이 하나, 지적 삼각 보도점과 지적 도근점이 하나. 그래서 지적 삼각 보도점과 지적 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나 요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 지적 기준점이 최근에 들어와서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문제가 쉬운 거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어려우면 이렇게 나왔죠.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한다. 이 경우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일어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소재 및 지역명 O입니다. 지번별 조서 O예요. 청산금 조서 O입니다. 지력도의 축척 O예요. 그런데 공고사항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의 조서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럼 이거를 다시 하면 여기 4개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축척 변경의 절차거든. 그럼 축척 변경의 절차이라면은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한다. 그럼 이 공고라는 게 게시판에다가 써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고 내용이 4개를 법에다가 딱 정해놨어요. 그 법에다가 정해놨으니까 이 4개를 암기해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거든. 그 요즘에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공고 내용이 이 4개다 이 말이에요. 소재,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축척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틀렸어요. 그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거든. 그럴 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자, 여기 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상식선에서 풀어지네요. 그죠? 이것도 상식선에서 풀어지죠. 필요한 경우에는 자,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한 이치겠죠. 그죠? 자, 5번에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일자 통지를 7일 틀렸죠. 그죠? 5일 전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위원회는 3개가 나오거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로 통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에 청량 기간을 묻고 있네요. 그죠?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4점입니다. 그죠?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요 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 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5, 4, 4, 4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1번이네요. 자, 11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그럼 여기는 지번별 조서예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축척 변경의 절차거든. 그러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 내용이 4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정리를 하는 거라. 정리를 할 때는 대장은 무엇을 보고 정리를 하고 도면은 무엇을 보고 정리를 하냐. 대장은 이게 지번별 조서 있죠.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면은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하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 확정 청량 결과도입니다.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하고 도면은 확정 청량 결과도. 이게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34에 한 문제, 여기서 34에 한 문제 이렇게 2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등록되는 사항 7개예요. 그럼 여기서 소재와 지번은 2개죠. 그럴 때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소재와 지번,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파트로 가볼게요. 자, 등기 파트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정지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당연한 이치죠. 2번에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재단 이름으로.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3번에 법무사는 자, 이래 나왔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의 법률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에서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허용합니다.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나 종중 명의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때 명의인을 묻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지 신청인을 묻는지 구별하면 돼요. 명의인은 종중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종중입니다.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종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시험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해도 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종중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5번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은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요 자기의 이름이라는 게 채권자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거를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분묘 기지권은 X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죠. 토지 통행권은 X죠. 그죠? 구분지상권은 O죠. 여기에 구분 임차권이 있죠. 그죠?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요. 구분지상권은 등기가 돼. 그럼 이걸 우리가 민법으로 가져오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등기할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라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상입니다. 1번에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저당권이죠. 그럼 이 가압류는 갑구, 소유권이 들어왔죠. 소유권,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은 갑구고 소유권 이외는 을구죠. 그러면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 이렇게 되죠. 구가 같으면 순위번호, 구가 다르면 접수번호죠. 그럼 1번은 오네요. 2번에 2번 저당권에 설정되는 1번 저당권 1번 이전에 부기등기가 된 경우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오죠.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1번에 저당이 있어. 2번에 저당이 있어. 그런데 요 1번 저당권에 부기등기가 들어왔다 이 말. 1번 저당권에 부기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3번에 위조된 건저당권 해지 증세 1번 건저당권이 말소된 후 2번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건저당권이 회복되더라도 2번이 우선한다. 틀렸죠. 그죠? 1번이 우선하죠. 2번이 우선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에 건저당권이 있죠. 2번에서 1번 건저당권을 말소했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럼 3번에 새로운 건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건저당이 잘못 말소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면 4번에서 1번 건저당권 말소 회복의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 종전순위니까 1번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이 회복하면 요 3번의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소 회복 등기는 요 3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 말. 그러니까 3번 건저당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말소 회복한 1번 건저당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진 겁니다. 4번에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에 우선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줬어요. 을에게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병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라면 요 본등기가 요 제3자 등기보다도 우선하잖아요. 우선.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네요.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냐. 1번에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여러분 토지의 표시의 상위 개념은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야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기억해두면 돼요. 그럼 1번은 기억은 오네요. 그죠? 니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죠. 니은도 오네요. 자, 이것에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상속인이 참여한 공정정서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오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상속재산,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돼. 그러나 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가 없다. 공정을 받지 않으면 필요합니다. 공정을 받으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리얼에 농지에 대해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않아도 된다가 틀렸어요.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돼요.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위에 3개 있죠.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검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거는 행정부고 판결서는 사법부잖아요. 관장부서가 틀려요. 가지고 가야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등기관이 용익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에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 기록해야 돼요. 그럼 1번은 틀렸대요. 2번에 지역권의 성역지 등기구의 설정의 목적 범위를 기록할 뿐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 않는다가 틀렸죠. 그죠? 기록해야 되죠.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역권 등기는 2번 하거든. 그러면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었을 때 성역지는 일부도 돼요. 그러나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되죠. 요역지는 일부에는 안 돼요.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죠. 그죠? 성역지는 공동신청. 여기서 공동신청은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 부동산에 전세권 할 수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여러분들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하고 3번에 새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1번에 전세가 있는데 전세기간 끝났거든. 그러면 끝났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말소하고 줘야 돼요. 그 말소하지 않고 일에 들어올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죠. 왜? 1번, 2번 전세는 양립할 수 없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2개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공동전세 목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오네요. 왜? 이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2개는 작성하지 않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차임이 없이 벌써 틀렸죠. 그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입니다.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8번은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